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호수 검찰,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4.15 총선 전 검찰이 미래통합당 측의 법력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2일 김호수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해당 보도에 대한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검찰이 야당 측의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청구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 최강욱 황희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당 차원의 고발장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는 보도 당일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여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청장의 진상조사 지시는 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실제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보도 이후 황당하다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야권을 통해 여권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직 검찰 간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전현직 간부들은 보도 내용이 실제 발생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건 수사까지 멈춘 점을 감안할 때 고발 사주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여당 관계자 등을 고발하려 했다면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보다는 다른 검찰 출신 인사들을 동원하지 않았겠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고발장 문건 일부가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도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아울러 그간 검찰이 여권을 겨눴던 여러 사건 수사의 정당성에도 의혹의 시선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의 진상조사 지시가 신뢰가 1도 안 가는 건 저만 그런 겁니까? 이게 진실이라면 대선 과도에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빠르고 신속하게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고개를 떨구며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진동, 손준성이 김웅에게 SNS로 판결문 건넨 증거 있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이 야당의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NS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월 초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언 유착 및 윤석열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인사의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진동 발행인은 2일 저녁 TBS 라디오 신장기업에 출연해 손준석 정책관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건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냐는 질문을 받자 판결문이 손준석 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휴대폰 화면 캡처에 문건 전달자의 이름이 그대로 찍혀있다는 것입니다. 이진동 발행인은 고발장과 입증 자료 등의 입수 경위에 대해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이라며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가 손준성 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취재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동 발행인은 앞으로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니라 외부의 제3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어제 오늘 4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반론을 받겠다, 해명을 듣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쪽에선 저희 기자의 전화를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좀 모순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해준 장본인입니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과거의 본인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면서 본인이 정치 깡패임을 인증했습니다. 지지하시는 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아버지 농지 전혀 몰랐다라는 제목의 SBS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제곱미터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친 이 씨는 취재진에게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회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친 이 씨는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인이 대신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5년 뒤인 지난 2009년 이 씨는 농어촌 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입고진에 신경을 못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농어촌공사의 통지서를 보면 공사 측은 이 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씨는 당시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준석 대표는 매입 당시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 저들의 유행어인가 봅니다. 유니스의 손을 잡고 울었던 모습이 왜 와닿지 않나 했더니 혹시 감정이 이입된 겁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